저도 영업 초창기 시절에 극심한 영업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업 활동을 하면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모든 영업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업에 대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저도 영업 초창기 시절에 극심한 영업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 공포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업 자체가 공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인이 느끼는 영업 공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 영업 공포감에 대한 정상부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방문 공포증입니다. 고객을 방문하기 전부터 면담 시 일어날 안 좋은 상황에 대해 미리 공포감을 느끼는 증상이다. 방문 공포 지수는 고객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점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만나기 바로 직전에 절정에 이른 후 막상 고객과 대면하면 급격히 떨어진다. 만남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차츰 해소되기 때문이다. 이 방문 공포증에 걸리면 고객을 만나는 것 자체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대인관계가 소극적 부정적으로 변한다. 마음속으로 보나마나 또 안 될 거야, 하나마나 소용없는 짓이야 라고 체념하고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진다. 심지어 고객을 방문했는데도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공포증은 질문 공포증이에요.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할지 두려움이 앞서고 질문에 답변을 잘 하지 못할까 지레 걱정하는 증상이다. 상품 지식이나 제반 업무 지식이 부족한 신입 영업인들에게 흔한 공포증이다. 세 번째는 거절 공포증이에요. 고객의 예상되는 거절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이다. 세일즈는 거절부터 시작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만 고객의 거절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기도 한다. 마지막 4번째는 마감에 대한 공포증이에요. 대부분의 영업인들은 매달 목표 대비 달성률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한 달 마감을 못 치르면 평가 점수가 낮아지고 수입이 적어지는 등의 개인적인 불이익은 당연히 감수하겠지만 회사 내에서 타인의 눈이 의식이 되고 속한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항상 부담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런 공포증을 느끼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4가지 공포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공포증의 원인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확정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방문 공포증은 방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지레 걱정을 하는 증상이죠. 질문은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할까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감이에요. 거절도 마찬가지예요. 심하게 거절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마감은 한 달 마감을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까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포증은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공포증을 어떤 마음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방문 공포증에 대해서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모험이다. 고객과의 만남을 재미로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해. 아마 이분도 분명히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오늘도 스릴에 차 모험을 힘차게 시작해보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영업인의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에 고객은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그 다음은 질문 공포증이에요.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해서 상담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면 상대적으로 공포감은 줄어든다. 예를 들자면 상품에 대한 공부도 하고 화법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게 되면은 공포감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세일즈 활동을 하다 보면은 고객의 질문은 일정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간혹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질문이 나오면 새롭게 공부해서 답변을 준비하면 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공부해서 알려드리면 되지 뭐. 난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자신이 있어. 전문가답게 멋지게 말해야지.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예요. 고객의 질문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똑똑한 고객이라도 충분히 준비한 영업인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다. 고객의 질문에 전문가답게 답하는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자, 그 다음은 거절 공포증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고객의 거절을 두 종류로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의례적인 거절과 상품에 대한 거절이다. 의례적인 거절은 무시하고 상품에 대한 거절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 고객의 거절 역시 대부분 일정한 범위 안에 있다. 예상되는 거절에 대해서 답변과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공포감은 줄어든다. 고객이 거절을 했을 때 내 마음속으로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전문가답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 보자. 드디어 고객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준비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거절을 대하는 거예요. 영업인은 거절을 판매의 시작을 알리는 푸른 신호등이라고 여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감 공포증이에요. 모든 영업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감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 마감은 학창시절의 시험과 같은 것이다.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하듯이 마감을 목표로 긴장감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마감을 흥미진진한 경주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분화시켜 과정 관리를 해야 한다. 주간, 월간 목표가 없으면 나태해지고 실적도 저조해져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마감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감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마감은 스릴에 찬 모험이야. 이번 달도 목표 지점을 향해 힘차게 한번 달려보는 거야. 지난달은 성적이 부진했지만 이번 달은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우수사원 시상을 꼭 받아야겠어. 프로 영업인은 마감에 대한 긴장감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공포감은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방문 공포증은 고객을 만나는 것 자체를 재미라고 생각하고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방문 공포증은 없어지는 거예요. 질문 공포증은 어때요? 질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면 되는 거예요. 상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료도 만들고 화법도 준비하면 질문에 대한 공포증은 없어지는 거예요. 고객이 질문에 대해서 멋있게 답변하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공포는 어때요? 거절을 판매 프로세스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절에 대한 공포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감에 대한 공포 역시 마찬가지죠. 마감이라는 게 뭐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정량적인 목표예요. 마감이 없는 영업은 꼬린 지점이 없이 달리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즐겨야 돼요. 결국 영업인이 느끼는 이 공포는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업인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